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인사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죠. 2022년 1월 첫 방송입니다. 판매 준비하기 시간이고요. 새로 오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이제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저희가 한 달 동안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셔서 창업에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저희 1월에 이제 운영되는 조금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 방송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인사가 좀 들어오니까 인사를 좀 하죠. 제일 처음 오신 우리 정은케이님 안녕하세요. 이경수님 안녕하세요.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원희님 안녕하세요. 정윤피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그죠? 마치 기다렸던 사람들 마냥. 반복적으로 들어도 좀 뭔가 지루하지 않나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좀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때그때마다 그 해, 그리고 그 시즌에 이제 생겨나는 그 여러 가지 약간 이슈, 그리고 좀 민감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 그리고 지금 뭔가 좀 돌아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포함해서 방송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서 같이 공감하는 시간, 그리고 좀 배워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돌려갖고, 리그님 안녕하세요. 돌려갖고 이번 달 일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는 방법도 설명드리고요. 지마켓 메인 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시죠? 이렇게 맨 밑에 쭉 내려서 여기 보시면 판매자 서비스 여기를 클릭해요. 판매자 교육센터 있죠?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의 컨텐츠가 이제 모여져 있는 거예요. 약간 기획전 페이지 같죠? 센터 홈, 입점 안내, 학습하기, 셀러 스토리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유튜브 바로 가기 하셔갖고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그리고 강요는 아닙니다. 쭉 내려와서 이제 베스트 영상들이요. 핫 업로드 그리고 뉴 업로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홍보 영상이니까 징그러워도 조금만 참으시면서 좀 보시면 되고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그 창업 TV 관련한 짧은 영상부터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1년 동안 또 유지했었던 라이브 교육 등등등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습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시 보고 싶거나 그리고 라이브에 참여하고 싶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간혹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물어보죠. 이거 라이브인가요? 네, 라이브입니다. 지금 1월 현재 이 라이브예요. 1월 라이브 일정 한 다음에 오늘 1월 4일 2시죠. 판매 준비하기. 옛날에 이걸 창업 설명이라 불렀었어요. 근데 창업 설명회 때는 보통 뭘 얘기하냐면 매출액 얘기하고 성별 얘기하고 매니아층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경계선이 많이 무너진 시기라서 그냥 판매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랭킹, 페이지, 운영, 광고, 그 다음에 카운셀링 이렇게 가죠. 그래서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제 질문 같은 거 주시면 바로바로 대답해드리는 그게 이제 라이브의 묘미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한 달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어떤 기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개해 주셔서 같이 공유하면서 저도 배우고 그다음에 보시는 분들도 성장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그걸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좀 달라진 게 있죠? 오늘 이거 눌러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수강 신청 바로 가기 얘를 이렇게 누르면 구글 폼이 떠요. 이제는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해갖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이거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문자로 알람을 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나이키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해 보신 분에게 구글 폼 전혀 개인한테 피해가 없어요. 피해가 없으니까 들어오려고 동의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 본인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시려면 체크하셔도 되고 듣고 싶은 것만 체크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셔서 남겨주시면 있죠? 휴대폰 번호 그다음에 지마켓 아이디요. 그리고 옥션 아이디 선택적인 거니까 굳이 난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알람을 굉장히 신기한 서비스를 도입했죠. 원래는 유튜브 알람만 갔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알람을 직접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람이 너무 많다. 문자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신청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유튜브 알림을 신청하시면 되고 나는 과정별로 좀 받아봐야겠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문자 알림 신청하시려면 저 양식을 좀 제출하셔야 됩니다. 둘 다 되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시작하죠, 오늘 거. 그래서 자주 유튜브에 좀 오셔갖고 조회수 좀 높여주시고, 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래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할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 또 뒤에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HS님 하이. 웬일이에요? 일찍 왔네요. 안양땡님 안녕하세요. 이누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아래쪽 내리면, 네, 없네요. 혹시나 저한테 새해 인사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새해 인사를 해주세요. 네, 고맙게 받겠습니다. 시작하죠. 이게 읽기인가? 아, 슬라이드 쇼구나. 읽기죠. 네. 판매 준비하기. 코즈테크님 안녕하세요. 네. 목차 볼게요. 0번부터 7번까지 판매 채널에서 이제 아이템 수수료, 마진, 사진 디자인, 키워드 상품 등록, 광고, 택배, 포장재, 정산. 어디선가 많이 봤죠. 이거를 뭔가 1시간 안에 다 녹이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 방송의 특징은 이 중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굉장히 깊게 설명하고 나머지 건 곁다리로 갑니다. 그리고 저희 한 달 일정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네. 각각 이제 강사님들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네, 각각의 그 항목은 좀 디테일하게 간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2번일 것 같아요. 2번. 딱 예고해 드릴게요. 제 느낌에 2번, 5번. 근데 광고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2번, 5번, 6번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 7번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네. 그 내용들을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아미홈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왜 특별히 제가 원래 번호를 안 찍잖아요. 번호를 왜 하나하나 찍었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새해가 딱 되니까 그 연말에 뭐 1월에 부가세 신고가 있기는 하지만 11월쯤에 이제 내년 올해죠. 올해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11월쯤에 이제 2기를 예정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잖아요. 아, 예상치가 이러니까 12월에는 비용을 좀 어떻게 좀 맞춰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켠으로 좀 드는 생각이, 아, 이게 1년을 잘 산 건가?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들었고, 우리 여러 판매자들이랑 통화를 막 해보니까 아니, 우울한 얘기들이 많아요. 우울한 얘기가 많은데 내가 진짜 돈을 번 걸까요? 매출이 막 10억대야. 막 10억, 20억 막 이래. 10억, 20억 막 이런데 실제로 번 돈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럼 오늘 또 어떤 판매자랑 통화하는데 본인이 이제 그 런칭한 상품이 있어요. 이건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본인이 그런 캠핑이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텐트에 이제 적용되는, 정확하게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그분이 개발하신 거니까 이렇게 좀 가림막 같은 느낌인 건데, 그거를 해놓고 이제 일반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카테고리도 없고 판매하기 힘들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그런 상품들을 이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 하니까 인스타나 이런 쪽에서 좀 이제 주문이 들어오고 뭐 연예인도 와서 사가고 막 이래요. 네, 이런데 실제로 그 상품이 수면 위로 뛰어 올라오기까지 굉장히 큰 힘이 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가내수공업이에요. 한 땀 한 땀 무슨 공업 미싱을 사가지고 그거를 다 해갖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이 하루에 10개만 들어와도 어지러운 현상이 막 일어나는데, 아무튼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내가 처음에 생각한 이 창업시장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내가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선보였을 때 굉장히 큰 울림이 있고, 그 울림을 고객이 굉장히 좋아해주고 그게 대중화되고, 그쵸? 그게 일반화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주고 나는 마켓의 1등이 되고, 이게 이제 누구나 생각하는 어떤 선순환, 뭐 희망사항 이런 거일 텐데, 창업시장, 이제 인터넷이라는 시장에 처음에 들어오실 때. 근데 실제로 들어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생각보다 냉정하고, 그 다음에 고객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뭐라 해야 돼요? 가성비도 좋아야 되고, 막 이런 내용들. 네. 그런 게 좀 있다라고 하는 게 브랜딩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게 약간 모순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모순이죠. 그래서 이제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네. 누군가가 이런 내가 이 아이템인 거야. 이게 나예요. 제일 진한 게. 네. 진한 색깔로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진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뭔가 확장이 이렇게 딱 돼가죠. 크기가 커지는 거야, 알이 커진다는 개념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가 이 시장에 들어오면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물음표이면서 희망사. 근데 보통 창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만 하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뭔가 트렌디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좋아할 거야 라는 이제 판단 오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장시키는 게 계속 무한대로 확장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제가 듣기로 이제 어느 한 몰에 의류 중에 하나예요. 의류 중에 하나인데 그 카테고리의 총 매출액이 40억이래요. 40억 정도인 건데 그거를 여러 판매자가 이렇게 찢어먹고 있는 거죠. 찢어먹고 노나가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가지려고 하고 가진 게 아니죠, 그죠? 경쟁력이 좋은 업체, 그리고 볼륨이 큰 업체들은 많이 가져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적게 가져가는 건데, 총 40억의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이제 우측에 있는 이 짙은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40억 시장이에요. 그 40억이 50억이 되려면 인구가 늘어나거나 그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냥 거의 대부분 인구는 그렇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정화되어 있고 더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구매 인구는 똑같다. 이런 또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지마켓 옥션 국내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해외 이베이 막 이런데, 우리 아마존 이런데 창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거기는 우리보다 10배 많은 인구의 구매 고객 수가 있다. 뭐 이 논리 때문에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터지면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거와 거기 1등이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한 번쯤 이제 확장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국내에서 내가 무언가에 어떤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의 밖으로의 확장은 좋은 확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처음부터 이제 그쪽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이쪽으로 오셔도 사실 상관은 없죠. 근데 일단은 이 원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 규모, 시장 파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거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조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키워드가 표현하는 사람들의 검색량, 그 검색량만큼이 사실상 볼륨이라고 보는 거죠. 그 볼륨 안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어느 하나의 힘, 뭐 중분류가 될 수도 있고 소분류가 될 수도 있고, 소분류 안에 상품이 하나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30개일 수도 있고 50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나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원을 굉장히 크게 확장시켜 나간다. 내 이 파이 안에서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건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 두 가지 마케팅의 기본 요소입니다. 기본 요소. 메모장. 기본인데 인지와 회상이라고 부르죠. 인지와 회상. 요거를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사람. 보여지는 횟수를 굉장히 계속해서 늘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고,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내 시장의 어떤 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그럼 인지와 회상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뭔가를 만족하려면 구성과 개수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구성과 개수. 상품의 구성과 이제 개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성과 개수.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 수량을 좀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100%가 들어올 텐데, 이 100이에요. 그 중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 %일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구성의 비율을 내가 높이면 높일수록 이 원은 조금 더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군집으로 해서 샵의 형태를 띈다거나 옵션의 형태를 띠거나 그룹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면 그 객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매출 파이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점유라고 하는 건 그 시장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구성과 개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인지의 능력,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회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한 굴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셀링 포인트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싸게만 팔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상품을 일단 나오면 무조건 사주는 거냐, 이건 좀 힘들죠. 그죠? 전자기기 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어떤 후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소문내고 바이럴한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 어떤 적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 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은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인적으로 인증이 좀 된 것 같아. 그리고 그걸 이제 싸게 던졌을 때 사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상품은 어느 포지셔닝에 있나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취급하는 상품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정확하게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진 이야기 드리지 않지만 가방 종입니다. 이렇게 생겨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싸게 판다고 해서 뭔가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싸게 팔면은 나중가 갖고 이제 문제가 많이 커지죠. 세금에 대한 문제도 좀 생기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들어온 돈이 없고 뒤로 나간 돈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싼 거보단 적정 수준의 가격을 먹여놓고 그리고 시장의 보편성을 그리고 좀 따라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넘어왔다 보면은 동그라미 쳐보기 이렇게 해놨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유입전환 계획단가. 이거는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인터넷 3년서 뭐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게 좀 통하는 거죠. 유입, 전환, 이제 객단가 이렇게 세 가지를 부르는데 매장에 고객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매주에 한 방문객 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몇 명이 사가더라, 방문객 수 중에 몇 명이 사더라, 구매 인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사간 것들을 조금 몇 개를 사갔지 수량도 좀 확인해보고 그러면 그 수량을 금액으로 이제 금액 총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량으로 딱 나와보니까 한 명당 결제액이 한 그 정도가 되더라, 얼마 정도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웹에서는 이걸 몇 클릭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들어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사줬느냐, 이것도 구매인구 똑같아요. 그리고 한 명당 얼마를 결제했느냐 라고 하는 걸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뭐를 주된 내용으로 좀 맞춰줘야 되는 거냐라고 할 때 저는 일단은 전환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광고를 하기 이전에 내 상품의 전환이 조금 나와줘야 돼요. 가격이 어차피 거기니까.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성과 개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결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를 들어 USB를 사러 왔는데 64기가부터 해갖고 256기가까지 있는 거야. 64에서 512기가까지 64에서 512기가까지 있는데 중간에 이제 128기가, 256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류가. 근데 나는 그 중에서 예를 들어 64기가만 갖고 있어, 혹은 512기가만 갖고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파는 걸 봤더니 128기가야. 근데 내가 64기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광고할 때를 좀 찾아보니까 USB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USB에다 광고를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64기가를 팔고 있는 사람이 USB에다 광고하는데 거꾸로 얘기해서 고객은 USB를 사러 들어왔을 때 보통 64기가가 아니라 128기가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USB에 광고를 한다 한들 클릭은 받겠지만 뭐가 떨어지는 거야? 전환이 떨어지겠죠. 전환이 떨어지고 사는 사람 어떻게 당연히 객단가가 없는 거고, 그만큼 들어오는 고객들 중에 가장 선호하는 그 어떤 포지션이라고 하는 메인 상품, 그거에 대한 개념이 좀 있으셔야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구성이에요. 128기가를 보여줬더니 뭐 예를 들어 그게 한 4만원? 그렇게 비싸지 않죠. 한 24,000원? 뭐 만원 얼마? 뭐 이런 식이었다 칠게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64기가가 만원 미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정리하는 건 문서밖에 없어. 그러니까 난 64기가가 괜찮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생각에 어떤 뭐라 그럴까, 시작부터 나는 딱 제일 싼 거 혹은 뭐 제일 밑에 있는 것부터 건드릴 거 아니에요. 전환이 좋은 상품이요. 무조건 베스트 아이템이라 부르는 거, 그걸 먼저 선정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고객을 불러들여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환, 몇 명이 사줬어, 이거를 이제 전환 수 혹은 전환 율 이렇게 환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얘가 10명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10명이 들어왔는데 세상에 2명이 사준 거예요. 10명의 클릭이 들어왔는데 2명이 사준 거야. 그러고 나서 어차피 내가 걸어놓으면 뭐 만원을 요렇게 클릭 이렇게 할게요. 2명이 사주고 만원을 했으니까 매출액이 이제 2만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10클릭을 받았는데 2명이 사줬어? 전환율 몇 프로예요? 20%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를 100으로 늘려볼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요. 내가 이걸 1000으로 늘려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웬만하면 이 전환 퍼센테이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상품력입니다. 힘이에요, 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구조 안에서 어떤 행동을 먼저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는 당연히 전환입니다. 전환이 나오는 상태에서 나 고객을 불러들여 본다, 이런 순서대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창업을 처음 할 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도 뭐 제 첫 창업 아이템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도쿄줄이라고 하는,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약간 게다처럼 생긴, 일본의 게다야. 그렇게 생긴 그 쪼리예요. 쪼리 같은 걸로 제가 처음에 창업을 했는데 저는 몰랐죠. 그냥 괜찮아 보이는, 그리고 좋아 보이는 상품을 내 기준에서 선정을 하고 그냥 무조건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사주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근데 거의 첫 창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의류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사람들한테 옷 잘 입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내가 좀 몸매에 대한 비율이 좀 좋으니까 의류 창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접근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먼저 소재에 대한 개념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기장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트렌디한 어떤 뭐 유행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민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하면은 이제 괜찮은데, 옷을 너무 잘 입어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모델 하시던 분, 뭐 이런 분들,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의류 창업은 거의 다 망합니다. 네. 너무 트렌디하기 때문이고요. 네. 일반 사람들 못 입는 거. 네, 그런 거죠. 자기 몸에 맞는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맞을 거라는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전환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 놓고 그걸 일반성 있게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일단은 아이템을 잘 고르는 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디렉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마리미리님은 들어오실 때 항상 본인의 닉네임을 치는 이유가 뭐야? 불러달라. 마리미르 뭐 이런 거야? 김덕주 뭐 이런 건가요? 굉장히 당황스러워. 저번에도 마리미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두두 등장인가? 아무튼 그리고 뭐야 이게? 세무 얘기했어요? 부가세 신고? 뭐야? 그죠? 부가세 신고는 그 정리해서 주면 돼요. 신고 내역 있잖아요. 정산 내역에 보시면 그 월별로 딱 해갖고 그냥 붙여넣기 해갖고 보내주면 알아서 전해주는 거야. 세무사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시려면 그거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다시 돌아와서 전환이실 중요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야. 이 땡땡땡을.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라고 할 때 유입이죠. 썸네일 상품명 가격 배송 방식은 기본입니다. 썸네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사각형 이미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거의 고객이 처음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상품명을 보는데, 특징적으로 가전이나 아니면은 어딜까요? 그 의류도 조금 그런데 가전, 그리고 뭐 청소도 생활, 그다음에 뭐 이런 질레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그런 상품들은 상품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대표적으로 그걸 딱 찍어주니까, 거의 브랜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명은 고객을 불러들이기 위한 어떤 검색의 목적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썸네일 상품명, 그리고 썸네일 가격,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배송 방식은 거의 다 맞춰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택배비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가격에다 그냥 택배비를 녹이시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많이 배송을 보내는 사람들은 택배비를 적게 책정을 해놨을 거고, 그리고 나는 좀 소소하니까 택배비가 상대적으로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쭉 넣어버려갖고 무료 배송으로 만들어. 네, 그러시는 분들이 조금 생겨났어요. 왜냐면 요즘에 택배비가 많이 오르기 때문인 거예요. CJ 괜찮나요? 네, 웃으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CJ를 이용하시는 우리 판매자님들 힘내십시오. 네, 굉장히 우울하죠? 아직 안 풀렸죠? 조금만 더 견디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1, 2, 3, 4번을 만들어 놓으면 광고, 바이럴, SNS, 프로모션 등등등을 조금 막 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게. SNS랑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랑 바이럴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이거는 되게 필수적인 거 아니야? 좀 광고를 피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갖고 광고를 하기 이전에 막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쪽으로 먼저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굉장히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저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요. 선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만약에 카테고리 설명을 들어보면 카테고리가 없어.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내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가 없는 경우 등록해서 광고하는 것보다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먼저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뭐 블로그 포함해서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리고 나를 딱 정확하게 뭐라고 지칭할 수 있는 키워드가 없어. 그러면 그쪽으로 또 먼저 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어 있다. 광고보다 한쪽으로 가서 바이럴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함정, 그런 상품이어도 일반적으로 나만 파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팔고 있는 상품이면 사실상 바이럴 SNS는 안 하셔도 그만입니다. 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해주거든요. 다른 사람이 해주면 그 사람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검색했을 때 나도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광고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불러드린다고 내가 그런 걸로 불러드린다고 무조건 나한테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 고객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색하고 한 번 더 검색하고 한 번 더 검색해서 최저가를 찾아요. 네. 근데 똑같은 상품을 여러 명이 팔고 있다라는 비교해 본 후에 거기에서 조금 더 괜찮은 상품을 사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가격이든 그게 후기의 양이든 노출의 어떤 우선순위든 등등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1번에서 4번을 세팅해놓고 5, 6, 7, 8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전환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 상세 페이지 구성 개수 여기 또 써놨죠? 그죠? 네, 이 안에 이제 구성 개수를 가지고서 컨텐츠를 짜서 상세 페이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의 어떤 디자인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할 거면은 당연히 예쁘게 만드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가득가득 차 있는 구성과 개수 그리고 그 상품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금 더 심어줄 수 있는, 불안 심리는 약간 이제 인증서나 이런 것들로 녹여주는 이런 어떤 컨텐츠의 구성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상위 경쟁 판매자를 보셔도 충분히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잘 갖다 놓으면 그 이후에 내가 조금 더 경쟁력을 실어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은품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 주는 거죠. 그죠? 사은품을 좀 빠방하게 필요한 것들을 저 사은품을 땡을 갖다 놓는다. 싼 거를 무조건 갖다 놓으면 된다. 그냥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커피 쿠폰 많이 주는 거고. 그죠? 그리고 후기 써주면은 뭐 이런 것들 더 준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옵션이나 추가 구성을 하려면은 내 본 상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좀 취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객단가 쪽으로 이제 왔을 때 이제 클릭가격, 구매가격, 선호가격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건 이제 G마켓 옵션에서는 사실상 1.0 판매를 하실 게 아니면 크게 이제 뭐 반영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또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조금 해주죠. 1.0, 2.0 이렇게 있어요. 얘는 옵션을 짤 수 있어요. 옵션을 짠다는 건 왜 추가금 붙는 거 있죠? 옵션을 딱 선택하면은 플러스 2,000원, 플러스 3,000원 이런 식으로 붙는 거 이런 판매를 얘기하고요. 이 옵션을 짠다라는 건 상품을 한 개의 코드에 무수히 많은 상품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판매를 이제 1.0 판매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표면가라는 게 중요하겠죠. 네, 클릭받을 수 있는 클릭가 그리고 나서 들어오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결제하는 게 보일 거예요. 보통 옵션을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판매 가격 기준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레인지가 있으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사더라. 10,000원이면 15,00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중에 가장 선호하는 가격이 있는 거죠. 봤더니 12,900원이야. 12,900원대의 상품을 좀 많이 나열을 해주면 돼요. 이런 게 이제 1.0 판매예요. 이런 게. 근데 2.0은 옵션을 못 짜요. 대신에 상품을 단품으로 등록하고 그룹을 지을 수 있어요. 그룹을 이렇게 그룹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코드에 무수히 많은 상품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했죠? 네, 단품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단품. 근데 이게 이제 그룹을 형성할 때 옵션은 표면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할 수 있잖아요. 10,000원이면 5,000원에서 15,000원까지 설정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2.0 같은 경우에는 그룹으로 이제 등록을 할 때 단품으로 등록한 걸 상품을 수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에 제한이 없죠. 네, 이렇게 없어요. 대신에 이제 배송비가 배송 방식이 동일해야 해요. 요런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는 표면가만 있지 레인지 가격 없어요. 구매 가격, 선호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가가 즉 뭐가 되셔야 된다? 선호 가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선호 상품, 베스트 상품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이걸 예시로 뭐라고 했었냐면 USB 128기가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맞아요? 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2.0을 가든 1.0을 가든 베스트 상품은 중요하지만 내가 그냥 2.0으로 해서 그룹을 지을 거다라고 하면 대표 상품이라고 하는 이 전환을 높이기에 대표 상품을 뭘로 해주셔야 된다? 이제는 미끼 상품이 아니라 베스트 상품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선호하는 색상, 스펙을 가지고 있는 선호도가 높은 전환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서 주력으로 끌고 가면서 각각의 광고를 분산시켜주는 약간 이런 식의 무언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죠? 넘어올게요. 네,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이제 그래서 내가 검색에 어떤 기반을 만들어 놓고 상품명을 이렇게 막 잘 짜는 거예요. 내가 광고한다 그랬죠? 행사나 쇼핑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상품이 흘러 들어가요. 가격 비교 쪽으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내 걸 보기 시작하죠. 이렇게 굉장히 단순화시켜놓은 도식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이렇게 고객이 한 사이클을 돌 때 굉장히 많은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구매할 때를 잘 생각해봐요. 검색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쭉 와갖고 이미지 게시글까지 본 다음에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와갖고 비교하고 뭐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 고객의 순환이 일어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보통 뭐 1시간? 이 안에 끝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품에 따라서 굉장히 긴 시간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한 공간에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되는 게 아니라 확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마케팅이 아까 뭐 인지와 회상 이런 얘기도 했지만 상품 개수의 증가와 판매 채널의 증가, 이거는 숙명입니다. 네, 오늘 뭐 많은 얘기, 인지와 회상 이런 것도 얘기해줬고 아까 뭐 얘기했죠? 네, 기억도 안 나네요. 그래, 상품 개수의 증가와 판매 채널의 증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그리고 그 상품들을 각각의 채널에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하면 할수록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객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뭘 높인다? 확률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실례로 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해 놓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상품 DB가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코드에서 주문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야. 이거 왜 들어오지? 로그 분석을 막 해보면 거의 대부분 뭐 가격 비교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고 뭐 갑자기 다음 광고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어디서 들어오죠? 네이트에서도 들어오고 네이버에서도 들어오고 다나와에서도 들어오고 에누리에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또 상품이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근데 그 운도 결국에는 내가 등록해 놓은 어떤 상품의 DB량 그리고 어떤 채널의 어떤 확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거지, 그게 안 돼 있고 어느 한쪽 모래만 딱 이렇게 해놓은 상태다라고 하면은 순환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상품 증가와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군가가, 요건 오늘은 제가 그냥 정리를 할게요. 넘어갔네. 이렇게 쓰면서 누군가가 이제 대표 명사라고 하는 키워드들은 뭐가 있냐면 냉장, 그다음에 뭐라 해야 돼, 청바지, 그리고 뭐 청소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만 이제 막 검색하는 거죠. 100명이 들어왔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사줄까? 라고 하면 이거는 약 1에서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좀 괜찮은 상품이다 하면 이게 6%까지 가시는, 3에서 6%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힘든, 요즘에 실정상 고객이 똑똑해져서 그래요. 이런 상황인 거죠. 고객의 상황은 검색 후에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상품 정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인지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 그 다음 또 뭐가 없냐면 브랜드 인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검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탈이 94%에서 많게는 한 99%의 이탈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한다는 거 아까 인지입니다. 인지. 네, 인지요. 검색을 시키려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야, 보고 좀 검색 좀 해줘, 이 얘기예요. 너가 이거를 봤으면 내가 진짜 비싼 돈 주고 광고를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 이거를 좀 봤으면 내 거를 좀 검색 좀 해줘 라고 해서 이제 고유명사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에서 비스포크를 검색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양문형 냉장고 막 이런 것들도 검색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청바지에서 이제 리바이스, 그다음에 뭐 게스, 그리고 뭐였죠? 뭐 저번에 되게 명품 청바지 누가 알려줬는데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 그리고 일자 청바지, 이렇게 한 단계 뭔가 고객이 발전한 거예요. 성장한 거죠. 네, 청소 동구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뭐 3M 뭐 이런 식.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먼지 제거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검색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여기서 보여줬으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을 검색할 수도 있고요, 고유명사를, 그리고 서브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흐름이 한 차례 아래쪽으로 뚜두두둑 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전화는 몇 퍼센트 정도가 될 거냐면 8에서 한 12%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네. 여기서부터는 상품 정보가 있죠. 네. 고객이 이제 알아요. 이게 좋은 거구나. 가격 인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브랜드 인지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죠. 이 사람은 여기에 이탈이 발생이 되는데 보통 이제 92에서 지금 88인가요? 네. 이렇게 이제 이탈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다 어디로 갈 거냐면 그 이제 가격 비교로 갑니다. 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이탈이 일어난 사람들도 가격 비교에 가는데 대신에 다른 상품으로도 가고요. 네. 나 얘는 컨텐츠 쪽으로 빠지기도 하겠죠. 정보를 습득하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탈이 막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목적은 뭐냐? 구매입니다. 구매. 그래서 요거 이제 회상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들어온 거예요. 회상. 이렇게. 그래서 구매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해드릴까요? 로그 분석에 보면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신규 방문자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를 재방문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광고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신규 방문자를 인지시키고 검색시키려고 하는 행위이다. 근데 보통 광고를 뭐라고 생각하냐고 할 때 광고를 매출로 생각하죠.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광고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뭘 해주길 바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길 바라면서 내가 컨텐츠를 짜고 마케팅을 해나가는 어떤 일련의 과정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보여지는 횟수를 확장시키고 검색의 어떤 패턴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때 거기를 보여주고 이거 이제 광고의 점유라고 부르는 거고, 아까 상품의 점유가 있었고 지금 이제 광고의 점유가 있는 건데 둘 다 결국에는 구성력과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잘 맞춰놓고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 마케팅에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거든. 브랜딩은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거지 그냥 무작정 광고한다고 브랜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1.0으로 잘 팔린 건 2.0으로 바꾸지 마세요. 상황마다 다르죠. 그죠? 1.0 정리해서 2.0으로 돌리느라 정리 중인데 상품에 따라 굳이 유지하는 것도 좋을까? 이 질문에 답변을 주신 거군요. 잘 팔리는 건 2.0으로 바꾸지 마라. 제가 이거에 대한 저도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제가 상황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답을 내려드리진 않을 건데, 노출 순위 보시면 아시겠죠.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여기에 순위를 좀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고, 다른 사이트도 좀 많이 참고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단품으로 팔았을 때의 단점과 옵션으로 팔았을 때의 장점,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네스님이 뭘 팔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베스트를 참고해라. 굳이 그러지 마요. 그래서 다시 화면을 넘겨드리면 뭔가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죠. 상품이 돌아요. 상품이 돈대. 고객이 돌아요. 고객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이런 설명도 해드렸고 뭐 그 다음에 이런 고객들이 어쩌고 형성되어 있고 막 이랬잖아요. 시장에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막 드렸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품 페이지 검색, 광고, 가격 비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돈다라는 거. 이게 동일 상품이어도 로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환이 막 일어나는데 동일 상품이어도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가 다 달라요. 경로가 다 이런 식으로 돌 것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행동이거든요.
내 몰에서 도는 거,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는 직접적인 사이트, 지금 G마켓이요, 저거는. G마켓 안에서 도는 고객이 밖으로 나가서도 다시 내 쪽으로 또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예요. 이 코드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거죠. G마켓 내에서도 찾는 사람이 많은데 밖에서도 최저가의 기준은 또 맞으니까 타고 또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노출 순위도 외부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선순환 구조를 굉장히 잘 가져가는데 이게 G마켓 옵션 뭐 11번가 인터파크 이게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진 않아요. 어느 특정 한 3개몰, 2개몰, 많으면 3개입니다. 거의 2개가 이런 식의 형태를 띠고 3개부터는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요게 사라져요. 요게 요 네 번째 있는 거야. 가격 비교가 사라져. 그리고 위에 것들만 남죠. 근데 그 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자체 트래픽도 없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타는 고객도 없다. 그러면 들어오는 고객의 숫자가 적으니까 내 전환 퍼센테이지는 줄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뭐가 없다? 들어오는 고객이 없으니까. 그리고 광고의 힘이 떨어지니까 그 마켓에 들어오는 고객의 숫자가 적은 거야. 구매인가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색량이 굉장히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광고를 해도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져서 전환이 되게 많이 일어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백 건수가 떨어지는 건 결국엔 트래픽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로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전체 사이트에 내가 광고를 해봤는데 광고를 되게 열심히 해보고 세팅도 잘해서 막 고객이 막 다 잘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느 특정 몰로 몰리는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 꼭 한 번씩 광고를 하셨을 때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11번가의 로그 분석기거든요. 11번가 로그 분석기는 11번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만 이제 참고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똑같다는 거죠. 검색 결과와 기타예요. 가격 비교. 가격 비교. 이렇게. 그래서 보여졌을 때 또 그 자체 트래픽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데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여주니까 스크롤을 한번 싹 내려갖고 또 뭘 보셔야 돼요? 숫자를 보셔야 돼요. 숫자를 보셔갖고 예를 들어 이게 40%고 이게 60%니까 야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4클릭이고 이게 6클릭이면 총 클릭이 10클릭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시고 비율 보고 스크롤 내려갖고 뭘 봐라? 숫자를 꼭 봐라. 네, 꼭 봐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왔죠. 이렇게 왔는데 이런 거는 또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객이 순환을 하지 않아.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냥 G마켓에서만 계속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야. 굉장히 신기한 거죠. 광고에서도 보고 검색에서도 보고 상품 페이지에서 보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배송 추적도 해보면서 아니 이게 송장을 넣지도 않았는데 왜 추적을 하고 있지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베스트 막 이런 거 글로벌 G마켓 모바일 막 프리미엄 리뷰 막 사람들이 막 카테고리 그냥 막 들어오고 있는 거야. 뭐 1등을 찍었나 보죠 이 상품이.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어떤 경로가 그 사이트 자체적으로 트래픽이 굉장히 좋은 거야. 이런 경우가 제일 좋아요.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G마켓만 보고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나의 경쟁사가 있는 사람들이랑 그 내용만 쭉 그냥 계속 검토하면서 그냥 주고 하다 보면 저 트래픽이 굉장히 활성화가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근데 저게 없다. 뭔가 내가 광고를 했는데 로그를 봤는데 뭔가 트래픽이 별로 없다. 그때부터 우울한 겁니다. 네. 그 사이트에 나를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판매하기가 힘든 거죠. 그 사이트에서. 그럴 때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되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오늘 제가 공지를 봤는데 인터파크가 로그 분석기 만들었더라고요. 11번가 폼이랑 완전 똑같은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인터파크에 내가 만약 샌디를 돌리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그 샌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제가 봤던 가전을 판매하는 업체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픽이라고 하나요? 샌픽? 막 이런 것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활동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파크 안에서. 생각보다 또 매출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해놓고 거기 로그 분석을 또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함정. G마켓 옥션이 로그 분석을 안 주죠. 광고에 대한 리포트를 주는데 안 주니까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설을 써갖고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딴 데 다 만들잖아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그 몰이 제공하는 그 안에서의 그게 요즘 API 연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몰에서 보여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이트 막 돌면서 막 사설 막 이런 거 쓰는 거보다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이제는 만들 때인 것 같아. 다 투명하게 좀 뭔가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 보여줘야 사람들이 더해. 보여줘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영역에서 뭐 더 좋으니까 갑자기 거기에 광고 부자에 굉장히 경쟁이 막 붙는다든가, 아니면은 여기는 그냥 차라리 리스팅을 안 달고 광고를 하는 게 조금 더 괜찮네? 그러면은 막 이제 좀 그렇게 해서 비용을 조금 딱 좀 줄인다든가, 판매자가 뭔가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수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로 비용을 아끼면서 판매할 수 있는 조금 좋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지마켓 옥션에는 로고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약간 제 새해 어떤 소망이 좀 있고요. 소망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런 게 좀 있고, 없으면 뭐 다 사설 쓰셔야 됩니다.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오픈셀러라고 하는 로고 분석기입니다. 굉장히 싸요. 한 달 이용료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 지금 보시는 분들이 어차피 거의 다 판매자잖아요. 판매하시는 분들이잖아. 이번 주가 아니라 한 몇 주 됐나? 한 2주 됐나요? 2주? 2주? 한 2주 전부터 지마켓 옥션 매출이 성장하나요? 지금?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마켓 옥션이 잘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마켓 옥션 방송 때문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 나와요?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강지영님 하이. 택배 싸느라 좀 늦었다고요?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군요. 그죠? 저희는 올라가는데 저기 떨어졌다. 2배 뛰었다. 그래요? 아니, 이상하게 2주 전부터 매출이 그냥 확 하고 올라요. 되게 많이 팔리던데? 광고비는 어저께는 조금 탑을 찍긴 했는데 그만큼 나갔어요. 되게 많이 나갔어. 뭔가 엄청 신기하던데? 떨어져요? 경순 사장님도? 2주 전부터 2주 전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반대가 됐네. 미안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나름 연구한 게 있거든요. 네, 연구한 거는 나중에 혹시나 분위기 좋으면 분위기 좋으면 얘기해 줄게요. 괜히 물어봤네. 한 분 올라가고, 그러니까 2명이죠. 박 팀장님과 저만 올라가고 다른 분들은 떨어진 거죠. 미안해요. 네, 쏘리. 됐습니다. 화면을 돌려야겠군요. 런. 여기가 이제 베스트예요. 지마켓 베스트 이렇게 부르는데, 지마켓 안에 그냥 처음에 들어가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상품 그거 아닌가요? 요즘엔 그렇게 표현할 텐데. 지마켓을 들어가 보죠. 이게 왜 안 뜨지? 얘를 킬게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 베스트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이는 이제 지마켓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품.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쭉쭉쭉쭉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네. 새해라고 이런 게 많이 나왔네요. 정기구독. 그래요. 네. 이런 거. 네. 생각보다 이런 게 뭐 행사했나? 뭐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나갔지? 이런 등등. 저게 판매량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나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여지는 게 이제 베스트예요. 베스트입니다. 쭉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한 사람은 이거를 매번 이렇게 뭐라 그래? 캡처한다 그러나? 캡처? 이걸 매번 캡처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변태 같아. 이거를 매일 캡처해. 매일. 이걸 왜 저장하는 거야? 저장하지 말고 눈으로 익히세요. 이게 왜 나갈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먼저 하셔야 되지. 그리고 막 베스트에 있다고 진짜 이게 막 오지게 팔리는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일단 관심 갖고 있는 것들 하나 그냥 미안해요. 뽀글이 한번 클릭할게요. 클릭하고 살짝 내려갖고 많이 파시는 분이구나. 미안해요. 네. 44,681개잖아요. 그 수량이 나오나? 1.0이네. 네, 슈퍼딜이네. MD 상품이죠, 그죠? 네, 이렇게 상품 번호 복사해서 검색창에 이렇게 넣고 보는 거죠. 엄청난 사람이었네요. 16만 6천 개,
16만 6,434개.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건 누적이니까 늘 얘기하죠. 이거는 한 번도 줄어든 맞지? 구매 숫자가 안 줄어드는 거? 예. 예.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이 사람이 처음 판매했을 때부터. 후기가 이제 1년 반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내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16만 6,434개를 봤다 하면 내일 정확하게 2시 50분에 들어와서 내일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얼마나 팔렸는지가 보이겠죠. 그죠? 그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런 걸 보면서 베스트 지금 현재 저 정도 순위에 있는 사람은 이 정도의 수량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지. 그냥 베스트 보고 야 저거 그냥 많이 팔리나 보구나. 야 나도 하면 안 될까?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리수예요. 무리수.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시작하면 늦어요. 체킹을 해놨다가 올해 패턴이 저런 패턴이야? 아까 약간 뭐가 있었죠? 저 잠깐 보고 끊었는데 예를 들어 침구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침구류의 소재나 그게 이제 모달 소재인 거야? 아니면은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그 있잖아요. 알러지 케어? 그 소재인 거야? 그리고 내피는 마이크로파이버야? 아니면은 거위털이야? 솜이야? 이 등등등등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흐름이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지? 누빔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 누빔이 있는 걸 좋아하나? 이런 것들. 색상은 뭘 좋아하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중요하지. 그냥 이불이 잘 나가는구나. 전집이 잘 나가는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굉장히 초보자에 맞춰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방송을. 네, 볼까요? 강지영님, 저도 별 차이 없어요. 이거는 전제에 깔아야 돼. 내가 매일매일 한 5개밖에 안 나갔는데 3개밖에 안 나가요. 이건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잘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미안해요. 또 제가 뼈 때렸죠? 박지은님. 늦게 들어왔다고요? 재방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제 방이 언제 올라가죠? 용차장님? 네, 남겨줬군요. 7시. 네네. 오후 7시. 그 다음에 아까 그 16만 원 기모드가 7,900원이라니 네, 진짜 싸네요. 그래, 여기에서 낚이면 안 돼.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팔린 게 뭔지를 보라니까요. 지금 보고 들어가고 옵션을 딱 찍어봤는데 그게 7,900원이면 리스펙. 나 못 이겨. 너 혼자 다 팔아.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게 아니야. 딱 봤는데 괜찮아 이러면은 이제 17,900원이다 15,000원이다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네. 아무튼 네. 다 들어가서 봤어요? 리스펙해요. 어쩔 수 없잖아. 네, 상품 2.0 들어가 봐야 한다고? 오케이 흥분하지 마요. 2.0 소개. A 단품, B 단품, C 단품. 아까 얘기했죠. 그룹을 짠다고. 그래서 단품으로 이제 짜여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야. 이 판매는 G마켓 옥션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 판매는 원래 그 롯데, 그 GS, CJ 등등등 종합몰이라고 이야기하는 백화점몰이요. 그 몰에서 원래 이렇게 팔았었어요. 단품으로 다 묶어서 얘네들을 기획전 형태로 만들어갖고 MD한테 딜 제안을 하면 그 딜이 이제 메인에 막 나가고 모바일 무슨 페이지에 나가고 이러면서 고객들이 왕왕거리면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옵션을 딱 클릭하면은 탕탕탕 하고 이제 나오는 그런 판매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봤을 땐 G마켓 옵션에서도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야. 1.0을 없애려고 하는 추세에서 옵션이 이제 없어져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겪는 판매자들에게 뭔가 탈출구를 만들어주기에 제가 그때 그룹을 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네. 아쉽긴 한데 2.0은 일단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갈 수 있다. 대신에 이제 뭐라 그랬죠? 아까 장점은 가격의 레인지, 그러니까 상한선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나열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본 판매자들 중에 2.0 그룹을 짜면서
상단에다가 뭔가 이 2.0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시는 그 페이지를 본 적이 없어요. 네. 왠 줄 알아요? 근데 짧게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설명을 잘 안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 G마켓 옥션이 먼저 그거를 조금 구매자들한테 좀 더 설명을 해주고 구매 안내를 해주고 어필을 해주고 잠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또 없다 보니까 고객이 좀 혼선을 겪는 것은 많이 있어.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고객이 적응을 했죠. 아, 옵션 찍어갖고 보면은 아, 여기 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이제 연간 상품 클릭하면 상품 나온다. 근데 이렇게 아는데, 네. 아직도 1.0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 그래도 이제 약간 혼종되어 있다. 혼적되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혼종과 혼적 둘 다 맞습니다. 네, 꼬리 한번 내렸어요. 그리고 뭐야? 오케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지는 게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 2.0. 예, 내일 모레 목요일날 등록할 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2.0 그룹을 그렇게 설명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네. 저번에 설정하는 거 안 보여줬다고 용차장이 끝나고 잔소리했어. 네, 이번에는 꼭 할게요. 설정하는 거 그룹핑.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옵션 짠 거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네. 전부 다 그거 한 거예요. 그룹핑 한 거. 그룹핑. 요렇게. 그래서 약 15개의 상품이 쭈쭈쭈 하고 모여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레인지의 구애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연간 상품을 클릭하면 다양한 상품들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죠. 근데 이제 또 아쉬운 건 이게 이제 13인치, 이게 15인치, 이게 15.6인치인데 상품명만 보고 썸네일만 보고는 그걸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어차피 다 같은 애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뭐죠? 정책 위반입니다. 네. 정책 위반. 네. 이런 것들은 다 정책 위반. 네, 이런 식.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작게 팔린 거라고? 피철처럼. 피남싸요? 미안합니다. 쏘리. 이렇게. 뭐 검은 게 뭐야? 검은 게 어딨죠? 검은 건 제 얼굴뿐인데 그러니까 정책 위반입니다. 정책 위반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구매를 못해. 이거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못해. 그래서 그냥 해버리는 거죠. 네, 그건 고객이 보고서 이거구나 이미지에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인지도 뭔가 위반이죠. 그죠? 네. 정책 위반입니다. 이런 것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박 팀장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좀 산출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광고 시간에 용 차장님이 대용 차장님이라고 있어요. 네, 잘생긴 차장님인데 이제 광고 시간에 나와요. 나오는데 키워드 쪽에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 비용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산출은 하되 맹신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광고는 실제로 집행을 해봐야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 요 내용이에요. 네,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이 비용은 힘든 겁니다. 네. 이게 딱 규정을 짓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광고비 대비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이 광고를 집행해야 되냐 마느냐에 대한 어떤 그 디테일한 내용은 아까 일정의 광고가 있었죠, 그렇죠? 그 광고 시간에 이제 대용차장님이 설명을 해줄 거고, 근데 미리미리 한 번쯤은 들어와서 이렇게 광고 월 평균 예상 비용 여기에서 한 1.5 정도를 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미리미리 어느 정도 나가겠구나, 네,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리스팅 구조는 제가 3회차 때 설명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G마켓 상품 노출 지수랑 옥션 랭크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매 지수다. 보이죠? 판매 지수.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 주문 건수와 매출액이 합쳐져서 순위를 매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순위가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만 이제 그냥 암기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물류 서비스나 이런 걸 이용하면 좋겠는데 12월 14일부로 스마일 배송 그 슈퍼딜 제한하는 게 없어졌더라. 네, 굉장히 우울하죠. 네. 우울합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때까지는 스마일 배송이라고 하는 G마켓 옥션에 물류 서비스가 있구나. 이거는 3PL 제3자 배송의 개념이다. 입고를 시켜놓고 판매는 내가 하지만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스마일 배송이 알아서 하더라. 그리고 스마일 배송은 쿠팡의 그 로켓 배송이나 이런 것들처럼 주문하면 그 다음날 거의 대부분 들어가더라. 단 지금 CJ가 파업 중이어서 배달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나중에 제가 이번 연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스마일 배송을 한번 월 정규에 하나를 한 번쯤 넣어서 분기별로든 한 번쯤은 넣어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실제로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요. 네, 좀 가져보려고. 맨날 이렇게 좀 장표로만 이거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신청부터 지금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의 아예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좀 개념이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이것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하시는 쿠팡이랑 조금 살짝 비교를 해드리면서 이런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해갖고 알려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은. 그리고 이렇게 프로세스는 이어져 간다 라고 하는 거, 뭐 바코드 받는 거니까. 네. 바코드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어디죠? 상공회의소? 거기서 받아서 해야 되죠 여기는. 그죠? 바코드를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좀 돼야 되는 거 하나가 또 있죠. 제가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한 번쯤 샥 썰을 풀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바코드 출력은 죄다 그걸로 하시잖아요. 뭐지? 폼택인가? 그걸로 하잖아요. 그것도 뭐 시간이 되면 제가 폼택 활용하는 법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폼택, 라벨지 인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괜찮겠죠? 그죠? 재밌겠지? 재밌다고 빨리 얘기해줘요. 재밌다고 얘기 안 하면 안 할 거야. 지금 HS님이 스마일 배송 내용 기대되네요. 딱 해갖고 입문까지는 제가 그래 이 얘기 듣고 하는데 디테일까지 원하면 해주는데 지금 호응 없어서 기대야? 오케이. 네, 억지로 끌어냈죠. 네, 오케이. 한번 해갖고 제가 한 3월쯤에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하죠. 3, 6 이제 3월에 했는데 뭔가 효과 없어. 사람들 잘 안 좋아해. 안 봐. 그러면 6월 달에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휴, 박 팀장님, 스큐가 여러 개면 그거 의미가 있나요? 네. 없잖아요. 별로. 아시면서 그래. 그리고 스마일 배송이 이제 노출 기준에 이렇게 나오는데 판매가 막 일어나면 랜덤으로 이제 광고를 안 해도 팔리는 구자의 어떤 확보가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사실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초반에 이제는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나서 판매량이 나오면 포커스도 좀 달아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주목할 만한 상품에서 스마일 배송이 조금 올라왔다 치면 뭐 그냥 광고도 좀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갖고 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마고치 느낌인데 이게 진짜 신기하고 특이한 게 비싸도 나간다는 게 근데 그건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 경험했죠? 경험하잖아요. 다른 사이트에서 비싸도 나가네. 왜 그러지? 의심하지 마요. 비싸도 나갑니다. 딱 나가요. 마지막 장표였나? 그리고 무늬까지 오늘 처음으로 끝까지 장표를 제가 한 것 같은데 요런 무늬 요런 거는 제가 왜 해놨냐면 이제 막 처음 오신 분들은 G마켓 옥션 되게 생소해 되게 기대 막 차 있어 근데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막 생겨 그러면 그냥 막 욕하지 마시고 여기 ESN 문의하기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면 웬만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웬만한 내용들이 다 있어. 그런 거 하나 이제 클릭해 갖고 좀 물어봐요. 개선하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야 돼. 처음에 왔을 때 나의 기대와 뭔가 하면서 겪고 있는 굉장히 큰 어떤 애로점, 장애물들, 허들이 너무 자잘하기도 하지만 큰 것도 있거든요. 어느 사이트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뭔가 되게 뭐라 그럴까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굉장히 당연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좀 모두의 이제 어떤 판매 활동을 위해 ESN 문의하기 뭐 이쪽에 좀 들어오셔서 개선 사항이나 이제 오류, 기능 문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여기까지고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이제 새해잖아요. 새해인데 계속해서 저는 지금 새해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4일 됐네요. 4일 동안 연말부터 생각하긴 했는데 꾸준하게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내가 어느 한 특정적인 몰에 그냥 다 던져버리고 거기에서만 팔고 하는 어떤 이런 행동들이 괜찮은 걸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그러지는 않거든요. 각각의 사이트에 광고를 하면서 일반적인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한계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 사장님들도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고. 그래서 이제 도피처를 어느 중간에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되게 쉽고 편하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내 고열을 짜내는 약간 느낌. 내 총 이익에 내가 50%도 못 가져. 이익만 얘기하는 거, 매출이 아니에요. 총 이익에 내가 50%도 못 가져가고 나머지를 전부 다 다른 업체한테 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채널에 뭔가 의존을 하고 있다.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공용, 뭐 어떤 사람들이 구매하는 패턴, 트렌드, 사실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들, 판매자의 경쟁 심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생겨난 거거든요. 보통 경쟁이 진짜 그걸 다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에서도 좀 벗어나고 그래야 내 정신 건강도 좋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년과 똑같은 스트레스를 내가 또 계속해서 끌고 가갖고 이번 연도에도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쉽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쉽게 결정을 내린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를 많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뭔가 도출되는 결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서 조금 더 판매 어떤 형태를 변경도 좀 해보시고 했으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이니까 조금 더 활기차고 파이팅 있게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퀴즈를 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전환에 필요한 맞다. 저는 약간 객관식을 좋아하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단 한 분만 드릴 거예요. 오늘의 퀴즈. 두 분 드릴게요. 2명. 문제입니다. 유입 전환 객단가 중 가장 먼저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전환입니다. 아직 문제예요. 문제 전환입니다. 전환을 표현하는 전환을 구성할 때 전환의 못 들어볼까? 전환의 수치를 생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을 제가 이라고 했죠.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클릭 상품, 구매 상품, 선호 상품, 미끼 상품. 됐어. 몇 번일까요? 정답을 남겨주세요. 좀 화가 나는데 드리고요. 제일 먼저 외쳤으니까 좀 화가 나네. 그다음에 정케이님이 3번이 아닌 선호를 외치셨기 때문에 원희님이 당첨되셨네요. 이렇게 두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선호 상품.
아싸 4번 이러시길래 아싸 용갈인 줄.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김 HS님 아쉽네. 그다음에 원희님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너무 쉽게 냈나? HS님이 못 맞히겠어요. 요즘 공부를 많이 하셨나 너무 잘 맞추시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이틀 뒤에 이제 등록할 건데 네, 등록은 뭐 쉬우니까요. 역시나 상품명을 다 같이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혹시나 내 상품 카테고리 쪽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날 신청하시면 돼요. 그날 만나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파는 거 정확하게 해줘. 부담스러워요. 네, 저는 그거 부담스러워. 그냥 대분류를 얘기해버려요. 그냥 내가 청소독을 팔아요. 그럼 청소요. 그냥 이러면 돼. 내가 빗자루를 팔아요. 저 청소요. 이러면 돼요. 제가 쓰레기 봉투를 팔아요. 저 청소요. 이러면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잡아갖고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일 모레는 하나 잡아갖고 상품 등록하면서 상품명과 카테고리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바이바이.